안녕하십니까? 하나온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서적은 하나온 시인의 첫 시집인 1949년 5월 30일 발행된 하나온 시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하나온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하나온 시초를 바탕으로 소개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탑의 마지막 돌을 올려놓는 날입니다. 끝까지 무조건 건강하시고 미소 짓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온 시인의 첫 시집 하나온 시초.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1949년 5월 30일 발행된 하나온 시인의 첫 시집 하나온 시초 진품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소개는 전면 표지부터 시작하여 차례를 소개하고 책의 내용물을 한 장씩 넘기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숨겨진 오류를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책의 표지를 보고 차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의 속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속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라도길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소재로 소록도로 가는 길이 실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한 마디가 실려 있고요. 세 번째는 벌이 실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숨이라는 시가 실려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대모라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개구리가 실려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 열리지 않는 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파랑새가 실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삶이라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열 번째는 막다른 길이 실려져 있고, 11번째는 어머니라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명동거리라는 시가 실려져 있고요. 13번째는 비오는 길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는 게시판이라고 하는 시가 실려져 있는데 본문에는 없는 잘못된 편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째는 자화상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는 고스톱이라는 시가 실려져 있고요. 17번째는 수수야곡이라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18번째에는 양녀가 실려져 있고요. 19번째에는 자벌레의 밤이 실려져 있고요. 20번째에는 업과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1번째에는 추일기가 실려져 있고요. 22번째에는 추야오난이 실려져 있습니다. 23번째에는 나가 실려져 있고 24번째에는 봄이 실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째에는 여인이라는 시가 실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온 시초를 엮으면서라는 이병철 시인의 서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정은 정현웅 화백이 그렸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 잘 살펴보셨나요? 이 차례에서 잘못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차례의 14번째에 등장하는 게시판이라는 시가 있는데
실제 본문에는 없는 시입니다. 이 게시판이라는 시는 어느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로서 혹 시청자 여러분께서 발견하시면 경찰서로 신고하지 마시고 곧바로 하나원 문학관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판사의 편집 잘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료에는 하나원 시초의 시가 25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24편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다음은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려져 있는 전라도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라도길이 실려져 있고요. 두 페이지에 이어서 실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손가락 한마디가 실려져 있고요. 다음은 벌이라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목숨이라는 시가 이렇게 실려져 있고요. 대모라고 하는 시가 실려져 있고요. 대모 후면에는 개구리라고 하는 짧은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열리지 않는 문이 실려져 있고요. 열리지 않는 문은 두 장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파랑새라고 하는 하나원 시인의 대표시가 실려져 있고요. 다음에는 삶이라는 하나원 시인의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다른 길이라는 시가 실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라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명동거리라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길이 실려져 있고요. 자화상이라는 시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화상 뒤편에는 고스톱이 실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수야곡이라는 시가 실려져 있고요. 다음 장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녀라고 하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벌레의 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과라고 하는 시가 실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일기라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야원한이라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시가 실려져 있고요. 봄이라고 하는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이라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시인이 하나원 시초를 엮으면서라는 서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서문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표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속지가 이렇게 하나원 시인의 손바닥이 그려진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에 있는 속지가 또 앞에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원 시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용물을 한 장씩 넘겨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이병철 시인이 쓴 하나운 시초를 엮으면서라는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운 시초를 엮으면서 글 이병철. 내가 불후의 시인 천작의 제인 하운형을 처음 만난 것은 작년 첫 여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힘을 더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짐을 뜻하나 여기서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A형 박용주형의 간곡한 소개로 정처 없는 유리의 가두에서 방황하고 섰는 거린 하나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A형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점잖게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리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음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애톨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성은 한가요, 이름은 XX. 그의 관적은 함경남도 함주군 동천면 쌍봉리이며 당년 30살의 절세 환자 아호를 하운이라고 불렀으니 어찌 구름처럼 떠다니는 몸이었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XX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본명을 밝히기가 어려웠던 모양인데 태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조가 난 곳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서 태어난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세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당대나 세상에 겨룰 만한 것이 없을 만큼 훌륭하고 뛰어난 환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까운 인재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일찍이 북경대학 농학원에서 자연과학을 연합 수업타가 도색 반점이 육체의 양역에 나타나자 그날부터 사지 5초의 예리를 잃어버린 문둥이가 되었다고 한다. 이 천작의 심판 앞에 청운의 뜻을 잃고 돌아온 하운은 남못지 않던 가세를 병약에 낙진하고 오늘 유리의 가두에 서게 된 것이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학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연마하고 기술이나 학업을 닦아 익힘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도색반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의 피부에 나타나는 콩알 같은 피부병 현상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역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의 피부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지라고 하는 것은 두 팔과 두 다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초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끝을 뜻하는데 말초신경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리라고 하는 것은 예민한 촉감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힘을 더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짐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늘이 내린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운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의 구름이 어두운 색의 구름보다 높이 떠 있는 데에서 높은 지위나 벼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흔히 우리는 청운의 꿈을 품고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낙진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 이루지 못하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겠습니다. 인세의 하늘 밖에 쫓겨난 고독과 자학과 저주뿐이라 참을 길 없는 그 울음이 구천에 사모치도록 처절한 생명의 노래임을
독자의 감상에 맡기기로 하거니와 하운형의 시초를 내 손으로 역금에 느낀 바 두어 마디 다음 날을 위하여 적어두고 싶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학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서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 하늘을 9방위로 나누어 이르던 말이나 여기서는 죽어서 가는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절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쓸쓸하고 슬픔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초라고 하는 것은 시를 뽑아서 적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문단 30년대의 작가의 북조민웅이라는 소설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북조민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한센병 문학의 대표 주자 호조 다묘의 국내 첫 작품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의 나이에 발병하고 23세 운명해 창작 활동 기간이 단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호조 다묘는 삶에 대한 의지와 고뇌를 절절히 담은 작품들로 일본 문학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합니다. 이번 책에는 그의 대표작 생명의 초야 외에도 데뷔작인 마키노인과 유작인 소극을 비롯해 나병원 기록, 나병가족, 눈보라의 첫 울음, 망향가 등의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도 문둥이였다. 그의 생명의 초야, 나병원 일기 등 소설을 한때 이 땅 식민지 창백한 문학 청년으로서 센티멘탈을 생리하던 내가 탐독한 바 있었던 그 문학과는 달리 오늘 여기에 소개하는 하운형의 문학은 모름지기 그 문학적 제너레이션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문학 정신의 차이에서 나는 감히 하나운형의 문학을 훨씬 더 북조민웅에 비하여 높이 평가하고 싶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창백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기가 돌만큼 핏기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센티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리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는 습성이나 본능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탐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이나 책을 열중하여 읽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 시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북조민웅이 자몰과 염세와 병리에 대한 수긍으로서 어떤 지배성 앞에 굴복한 것이 그의 문학 정신이었다면 때로는 자살을 도모 실천해 봄으로써 하나의 인간의 잔인성까지를 그 생명 앞에 여지없이 폭로해 보는 그러한 병리학적 기록을 가지고 문학으로서 성립시킨 것과는 반대로 여기 시인 하운의 문학정신은 항상 자기를 부정하고 그 부정을 또 부정함으로써 냉엄한 객관성 위에 리얼리즘의 문학 세계를 자약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같은 문둥 환자의
문학일지라도 여기에 하운의 문학은 적어도 어떤 역사적 현실 앞에서 건강한 인간으로서 자기를 부정한 그것을 다시 부정해버린 다음 높은 경지의 리얼리티를 살린 데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몰락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염세라고 하는 것은 인생과 세상의 일을 암담하고 괴로운 것으로 여겨 싫어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언행이 옳다고 인정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도모라고 하는 것은 이루려고 대책과 방법을 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편리를 보아주거나 인정을 두는 일이 없이 엄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주의, 사실주의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단어로서 어떤 일에 흔들리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나 몸, 기술 따위가 도달해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단계나 상태를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나 현실의 사실 혹은 실제 따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경향을 띤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썩어가는 육체요, 또 하나는 그 육체 밖에서 냉엄을 지키면서 관찰하는 눈. 그것이야말로 하운의 문학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현상이나 동태 따위를 주의하여 잘 살펴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시인 하운은 오늘 시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손가락이 떨어져 버렸다. 지난 겨울의 추위에 시력마저 잃어버렸다. 시를 쓰지 못하는 반면에 시를 각설조로 구송하고 다니는 바람찬 그의 길거리에서 이따금 만나는 대로 받아둔 원고를 엮어서 자랑삼아 여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설조라고 하는 것은 각설이 타령조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내어 애우거나 읽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입으로 씨부렁거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49년 3월 3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1960년 3월 15일 발행된 자작시 해설 황토길에 수록된 서문의 기록에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나로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병철 시인은 이미 1949년부터 시력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이병철 시인에 대하여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시인은 경상북도 영양 출생으로 1921년 출생하여 1995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1918년 생이란 기록도 있더군요. 그의 생애 및 활동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1935년 만주의 유리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중등부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합니다. 서울로 돌아와 고모댁에서 1940년 해화전문학교에 다니면서 한글 연구가인 고모부 서승효의 민족운동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조윤현과는 동급생이었으며 이병각, 이원조로부터 문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1943년 이원조의 추천으로
조광의 낙향 소식을 발표하였으며 1948년 이화여자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시로는 편지, 동국, 일, 수필로는 만년필 이야기, 민성, 평로는 시단 월평, 문장을 발표하였다 합니다. 1949년 이화여중 교사직을 사직하고 서울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잡지 신천지를 편집하면서 하나원 시인을 추천하였다 합니다. 1950년 남로당 서울시 문련예술과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한국전쟁의 상황 속에서 6월 28일 추록하여 7월 25일 의용군 동원연설을 하고 가족을 데리고 9.28 수복대 월복하였다 합니다. 표지 그림을 그린 정현웅 화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웅 화백은 1911년에 출생하여 1976년에 돌아가셨다 합니다. 동아일보 광고부에 들어간 정현웅은 원래의 사파가 이마동이 입원했을 때 대타로 투입되어 대박난 화가였다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손기정 일장기 사건으로 무기 정간당하자 조선일보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운명의 동료 백석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백석과 함께 잡지를 만들며 이광수, 이효석, 윤석중, 황순원 등 문학가들의 책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기 있는 북 디자이너였다고 할 수 있겠죠. 정현웅은 백석의 프로필도 그렸으며 백석과 자야의 사랑을 담은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사파도 그렸다고 합니다. 자야는 훗날 대원각 지금의 길상사를 법정 스님에게 시조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그까지 1000억 원은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 시를 쓰겠다고 만주를 거쳐 고향 평안도로 간 백석은 1958년 숙청되어 40년 가까이 양치기 생활을 했으며 정현웅은 전쟁 때 월북하여 20년 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현웅 화백은 남과 북에 각각 훌륭한 가족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원 시인의 첫 시집에 7편을 추가하여 발행한 1953년 6월 30일 발행한 하나원 시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발행한 파랑새 제12집이 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참여한 문인 자택으로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힘들게 했던 올해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웃음꽃 활짝 피우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